르브론과 커리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네, 르브론 제임스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40살이 넘었고 스테픈 커리도 16년 차거든요. 그냥 은퇴할 나이죠. 왼반야만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가드처럼 달리고 빅맨처럼 블락하고 뭐 노루 패스 하면서 3점 쏘고 근데 갑자기 3점 쏘는 척하다 백보드 맞춰 덩크 찍고 하여튼 신인류의 신인류. 뭐 드레먼드 그린은 틈만 나면 선수 패고 체육부 기자가 아니라 사회부 기자가 취재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이 잠깐만 얘기하는데도 이야기거리가 샘솟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썰티타카. 이번에도 호스트를 맡은 저는 박진영이고요. 네, 저는 농구편 호스트를 맡은 조현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일 위원님. 이번 주 썰티타카에서는 국내에도 많은 팬층을 가진 이제 NBA 농구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NBA 편 게스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 영상을 진짜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봤습니다. 우리 기침 영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박세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CBS 녹화뉴스에서 농구 담당하고 있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목 상태는 괜찮습니다. 아니 그때 기침 영상으로 봤을 때 기침을 거의 막 되게 죽기 일보시 전에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예, 목이 극도로 건조한 상태에서 그날 아마 스포티비 중계에 처음으로 게스트가 왔을 거예요. 그 NS 윤지. 네. 이 옆에서 화면을 계속 띄워놓으니까 물을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함에 끝까지 갔었는데 그게 또 덩크 콘테스트가 좀 허접했거든요. 네. 분을 못 이기고 제 목이 반응한 게 아닙니다.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 1년 전에 우리 조코피 위원님의 코피 영상이 나오지 않았나요? 기침이 먼저였어요. 기침이 선배. 먼저였었나요? 네, 선배였고. 그러면은 코피님이 좀 캐릭터를 위해서 따라가신 건 그런 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코피가 제가 원한다고 흐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비물 원투펀치입니다. 잠깐만 얘기해봐도 이 두 분의 케미가 대단한데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서 NBA에 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좀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BA는 워낙 이야기할 게 많잖아요. 이번 시즌에 골든 스테이트랑 LA 레이커스 좀 부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부 컨퍼런스 성적표를 보면은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네. 근데 시즌 초반은 그럴 수 있어요. 좀 슬로우 스타트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초반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두 팀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이건 뭐 거의 확실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노쇠하죠 뭐. 르브론 제임스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실 40살이 넘었고 스테픈 커리도 16년 차거든요. 뭐 예전이었으면 그냥 은퇴할 나이죠.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주축 선수들을 직접 드래프트를 해서 이 3명을 앞세워서 4번의 우승을 했는데 또 이 드래프트를 한 선수를 지키려는 낭만을 또 고수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늙어간 거죠. 레이커스는 박세훈 기자가 또 가장 좋아하는 팀이라 그와 했던. 왜 과거형이죠? 저도 응원한 팀이 있었죠. 뭐 LG 트윈스, LA 레이커스. 근데 이 팀이 이겨봤자 내 삶의 질과 아무 의미가 없다. 너무 영세적인데? 일만만 하죠. 너무 슬픈데요 이거는. 그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구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성. 그러니까 요즘 NBA가 전반적으로 3점 슛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3점 슛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스페이싱인데 공간 확보. 그 레이커스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요즘 상당히 많은 팀들의 고민이 스페이싱을 하기 위한 라인업을 짜면 수비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수비를 좀 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을 하면은 이 3점 슛이 안 되는 선수도 있어가지고 뭐 AD나 르브론이 공간이 좁아져요. 이게 다 풀리는 팀이 또 지금 성적이 잘 나온 팀들이고 이거 갖고 고민하는 팀들은 보통 성적이 중하위권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레이커스가 딱 그래요. 거기서 접점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레이커스가 경기당 넣는 3점슛 개수랑 경기당 실점하는 3점슛 개수로 이제 점수로 환산하면은 그게 매 경기 평균 9점이에요. 마이너스 9점을 깔아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핸디라고 해야 되나요? 결과적으로 이게 요약하면 이게 스페이싱의 문제거든요. 지금 감독이나 팀 구성상 맞는 라인업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골든 스테이트는 그러면은 왜 부진한 건지에 대해서는 골든스테이트는 신구 조화는 괜찮거든요. 연건들도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스티브 커 감독 자체가 한 팀에서 지금 거의 10년째 맡고 있어요. 그리고 4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예전보다는 좀 기민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기 내에 라인업을 조정하고 전술을 바꾸는 이런 능력들이 늘 한 박자 두 박자가 늦고 또 스테픈 커리는 제 몫을 해낸다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고 클레이 탐슨 같은 선수는 진짜 한 2, 3년 뒤에 은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고 뭐 드레먼드 그린은
틈만 나면 선수 이슈가 엄청 패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장하고 징계 받고. 체육부 기자가 아니라 사회부 기자가 취재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미 업계에서는 지금 투 스트라이크다. 한 번만 더 누구 패면 너는 영원히 은퇴다. 지금 아주 또 외줄타기를 타고 있다 보니까 하나로 뭉치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연건들이 연건들대로 불만을 내비쳤거든요. 나 뛰고 싶다. 출전 시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게 아무리 NBA 판이라고 하더라도 3년차 이하 선수가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낭만이랑 현실 두 가지를 가져가는 게 지금 제대로 실패하고 있는 거죠. 총체적 난국이네요. 르브론과 커리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겁니까? 그 시대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NBA 3국이랑 NBA 선수 노조에서 이번 시즌 상반기 유니폼 판매량을 공개했거든요. 1위가 커리고 3위가 르브론이에요. 와, 여전하죠. 네. 셀링 파워가 아직은 네. 엄청나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지금 우리는 그 두 선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또 두 선수의 가치를 보여준 단적인 일화가 1월에 한번 붙었잖아요. 그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가 2차 연장전까지 가는 그 가격이 이번 시즌 1등이었어요. 와, 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도는 여전하다는 거네요. 시청률도 2020년 1월 이후에 크리스마스 경기랑 인시즌 토너먼트 제외하고는 시청률 1위였어요. 그리고 그 두 명이 그 경기에서 난리 났거든요. 커리 46점 넣고 르브론은 30, 20, 10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르브론과 커리는 건재한 거죠. 다만 소속팀의 성적이 좋지 않을 뿐 그 두 명의 퍼포먼스는 인간 이상인 거죠 아직.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은 다음 그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나오지 않는 건가요? 네, 많은데 르브론과 커리가 빵 떴던 것도 결국에는 최정상에서 여러 번 만났고 서로가 이제 라이벌 서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라이벌 서사를 지금 써서 올라가고 있는 선수가 없을 뿐이고 잘하는 선수들은 도처에 깔려 있죠. 르브론과 커리가 이제 은퇴하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빠르게 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좀 올라와야죠.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농구 팬들 입장에서는 저거 내가 조금만 많이 연습하면 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실제로 그 스테픈 커리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빵 떴던 2014년, 15년 경우로 이 동네 동호회 농구가 3점슛 농구로 바뀝니다. 예. 레지 밀러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3점슛의 시대다. 농구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들이 3점슛을 많이 쏘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대 득점 확률 차원에서 좀 이런 연구가 좀 뒷받침이 됐어요. 그 야구 세이버 매트릭스처럼 그 여러 가지가 결합됐는데 마침 아이콘 같은 스타들이 나왔죠. 스테픈 커리라든가 뭐 제임스 하든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제임스 하든의 샷 차트를 보면 미드레인지에서 던진 샷이 없어요. 전부 다 3점 아니면 골밑.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확률 낮은 슛은 쏘지 마라. 확실한 덩크 레이업 같은 2점 아니면 3점 쏴라. 그래서 요즘에 빅맨들이 3점을 못 쏘면 바보가 되는 시대예요. 네, 그래서 모두가 3점을 쏠 수 있어야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높은 지명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죠. 3점 슛을 쏘지 못하는 이제 빅맨은 바보가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웬반야마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웬반야마는 3점을 쏠 수 있는 이제 빅맨인 거죠. 쏠 수 있고 뭐 가드처럼 달리고 그런데 빅맨처럼 블락하고 가드처럼 막 비하인드백 뭐 가랑의 사이 드리블 뭐 노룩 패스 하면서 3점 쏘고 근데 갑자기 3점 쏘는 척하다 백보드 맞추고 덩크 찍고 하여튼 신인류에 신인류. 너무 이제 팔이 기니까 뭐 블락도 그냥 잡더라고요 위에서. 진짜 블락 앤 캐치라고 하죠. 그 워싱턴 경기에서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박스아웃을 당했어요. 공이 그 워싱턴 선수 앞에 떨어져요. 그래서 팔을 뻗어가지고 위로 뻗는 게 아니라 일자로 뻗어가지고 공 이렇게 가져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팬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보죠. 근데 지금 팀은 되게 못하고 있잖아요. 포포비치 어르신 감독님께서 보통 나이가 들면은 좀 약간 고지식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실험 정신이 강하십니다 지금도. 네, 라인업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파워포워드가 딱 알맞은 제레미 소엔이라는 2년차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지난 시즌 막판부터 포인트 가드로 막 써보고 지금은 그 실험 폐기됐습니다. 결국 포기했는데 포포비치 감독의 이번 시즌 결정한 바는 우리는 경험, 성장, 선수들에게 어떤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주진 않아요. 선수들이 이제 성장하고 마음껏 뛸 수 있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18번 연속 지기도 하고 이제 뭐 바닥 찢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성적이 나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반대로 포포비치 감독이니까 팀에서도 그렇게 믿고 맡겨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지더라도 성적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고서 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포포비치 감독이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거든요. 49년생이에요. 네, 그런데 연장 계약을 맺어서 79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장 계약을 맺으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나에게 시간과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포포비치 감독의 잘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웬바냐마라는 선수를 영입하는 엄청난 이런 행운이 있었는데 너무 구단에서 좀 준비를 덜 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웬바냐마 같은 선수들이 깨지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 저는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샌안토니오를 항상 뭐 명문, 그다음에 프로팀의 뭐 모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웬바냐마가 뛰기에 지금 환경은 너무 좋지 않다. 설령 감독이 포포비치라는 명장이를 하더라도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난 시즌 웬바냐마가 없을 때보다 성적이 더 안 좋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미국 현지에서 요즘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웬바냐마는 지금 신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린. 보통 그런 선수들은 한 1, 2년 차, 2, 3년 차까지는 좀 경험치를 얻고 그 팀이 이제 윈나우를 선언했을 때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 현지 언론의 평가는 웬바냐마는 이미 윈나우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이 됐다. 다만 이제 스퍼스의 환경이 받쳐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제 트레이드 마감 때 스퍼스가 이제 여기서 셀러가 아니라 이제 바이어로서 한번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전망이 나오는데,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좀 눈여겨 볼 만한 팀. LA 클리퍼스. 러셀 웨스트브룩을 아주 싸게 연장 계약을 했는데 시즌 도중에 제임스 하든을 영입을 했죠. 그리고 잠깐 이제 연패늪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터런루 감독이 정말 역대급으로 빠르게 시즌 중에 로테이션을 확 조정해 버렸어요. 뭐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가 언제 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성적도 좋아졌고, 그리고 로테이션의 질서도 잡혔고, 그리고 뭐 성적 좋으니까 당연히 관중도 들어오고, 또 이 구단주가 스티브 발머 구단주잖아요. 돈이 엄청 많은. 지원도 빵빵하다 보니까 지금 이 주축 선수들 가운데 우승 반지 있는 선수가 카와이 레너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슈퍼스타들은 전부 다 우승에 목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저는 최고의 자산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정말 재밌게 보는 팀이 있거든요. 인디애나 페이서스예요. 지금 이번 시즌 거의 득점력으로는 리그 탑을 다투는, 그 릭 칼라일이라는 되게 베테랑 감독인데 과거 댈러스에서 노비츠키와 함께 이제 우승도 시켰던 그 베테랑 감독이 되게 젊은 선수들이 많아요, 인디애나에. 근데 여기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거의 공격 전술 노하우의 총화예요. 또 트렌드 이게 또 다 맞고 스페이싱 할 수 있는 멤버와 수비가 되는 멤버의 약간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칼라일 감독 고민 안 하고 우리는 스페이싱, 우리는 공격. 그걸 아예 시즌 초반부터 선언해버리고 그 젊은 선수들을 신나게 뛰게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기회를 잡지 못했던 뭐 오비 토핀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인디애나로 와가지고 신나게 뛰어다니는데 그 팀은 진짜 화력 어마무시합니다. 공격 농구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한번 팔로우 해볼 만은 하네요. 그러면은 이어서 올해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보스턴 했던 것 같은데. 올. 네. 보스턴 지금 상위권 아닌가요? 보스턴은 동부 1위인데 홈에서 2번밖에 지지 않았고. 근데 지금 셀틱스는 3년짜리 팀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연봉 30밀, 3천만 달러 이상 받는 선수가 한 팀에 4명이에요. 그런데 이 셀러리가 결국에는 터져나가면 결국 운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3년짜리 어떻게 보면 좀 유효기간이 있는 팀인데 오래 우승 못하면 힘들다. 왜냐하면 크리스타스 포르징기스라는 공수의 핵,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 미러키 벅스의 우승을 이끌었었던 최고의 수비수 2명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결국 첫 해 우승 못하면 저는 다 파회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셀틱스를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여전히 셀틱스의 우승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요. 파이널은 셀틱스랑 클리퍼스가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셀틱스는 동의하고요. 저는 그래도 디펜딩 챔피언 덴버가 결국 뚫고 올라오지 않을까. 예? 안전하게 가. 이런 걸 정배라고 하죠. 둘 중에 한 팀은 좀 역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제 미네소타와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도 잘하는데 미네소타는 그 베테랑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팀이 뭔가 아직 큰 무대에서 검증은 안 됐어요. 그래도 뭔가 경험 면에서 덴버 그리고 클리퍼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요키치라는 선수가 갖고 있는 이 지배력이 지금 거의 리그 최정점이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개인적으로 동부에서 이제 보스턴을 위협할 만한 팀은 그래도 뭔가 이제 풀 전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필라델피아. 조엘 엠비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MVP까지 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 우승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폼이 완벽해요. 이 잠깐만 얘기하는데도 이야기거리가 샘솟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제 저희 배트맨 사이트에서 저희 프리뷰를 해보고 우리 좀 눈여겨봐야 될 경기라든지 팀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인데요.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배트맨을 통해서
게임 구매와 다양한 경기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구매는 모바일은 안 되고 PC에서만 가능하시고요. 이제 직접 배트맨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서 경기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많은 경기들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가장 주목할 만한 경기를 먼저 선정해 주시죠. 저는 네. 골든스테이트와 샬럿 경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너무 쉬운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차이가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승패가 아니라 그래도 이게 가비지 게임이냐 접전이냐 네, 제가 이 정도도 또 예측을 할 수 있죠. 웃었어요? 미안합니다. 들렸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지금 술자리 아니고 방송입니다. 예. 샬럿은 올 시즌에 완전히 팀을 거의 포기했죠. 갈아엎고 테리 로지어라는 핵심 선수도 내보냈고 그러니까 올 시즌을 사실상 지금 버린 상황이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윈나우 지금 당장 이겨야 되는 팀이고 매 경기가 중요한데 리그에서 가장 접전 빈도가 높아요. 접전이라 하면 이제 5분 4쿼터 5분 남았을 때 5점 차 이내 승부를 얘기하거든요. 그 클러치 빈도가 1위예요.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는 누구를 만나도 접전이에요. 자, 하지만 샬럿이 지금은 완전 이번 시즌을 포기했고 탱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정말 보기 드문 아주 편안한 가비지 게임 승리를 하지 않을까. 우리 기자님은 동부 대표 미러키 벅스와 서부 대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이 팀의 대결이 아마 이날 전국 방송을 하게 되면 이 경기가 되겠죠. 네. 일단 미네소타는 지금 서부 1위를 달리는 팀이고 이번 시즌 사실 막 여러 돌풍의 팀에 가야져서 그렇지 미네소타 돌풍도 정말 거세요. 근데 미러키 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미안 릴라드 합류하면서 우승 후보로 나가는 듯 했지만 갑자기 감독이 당 리버스로 바뀌는. 근데 농구 팬들 중에서 리버스 감독에 대한 신임도는 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면 플레이오프에서 잘해본 적이 없어서 차치하고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요 대결은 좀 볼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깁니까? 미네소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미러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결론은 그냥 안전하게 가신 거잖아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어. 저는 삶 자체가 정배입니다. 네, 저번 주 손대범 위원님도 그렇고 아니 이렇게 분석을 잘하시는데 왜 못 맞히시는 겁니까? 그 왜 못 맞추냐면 본인이 튀고 싶어서 그래요. 아 내 캐릭터로 생각에 지배당하면 되는데 거기서 꼭 한 번 더 꼬거든요. 정답보다는 캐릭터로 이게 가게. 손대범 박세훈님. 이날 레이커스 스퍼스는 레이커스가 이깁니다. 레이커스 스포츠를 못 맞추면 그 NBA 해설하시면 안 되죠. 이번 주 썰티타카에서도 NBA를 관통한 다양한 썰을 이제 박세훈 기자님과 조현일 위원님 모시고서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듣고 싶은 썰이 또 더 있으시다면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스포츠 썰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